네,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은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죠.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윤석열 퇴진에 선봉이 되겠다라고 나서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우리 위성정당은 아니다. 근데 저도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독자적인 윤석열 퇴진당, 민주당의 우당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지역구에서 오히려 표를 갈라먹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여러 당 이름 들어봤지만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이름 또 처음 들어보고 검찰개혁당이라는 이름도 참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오는 8일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예정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 이상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민주당과 함께 견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뭐 대통령 탄핵이나 검찰 탄핵, 뭐 한동훈 탄핵 등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송 전 대표가 뭐 물론 자기의 출판 기념회니까 지지자들 모여 있는 데 가서 좀 책을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겠죠? 제가 보기에 네. 만약에 저런 윤석열 퇴진당 저런 당을 만들면요.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은요. 바로 이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게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국민이 뽑은 직선 대통령을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진시키겠다는 당을 만들면 이게 민주주의에 반하잖아요. 그럼 저는 위헌정당 해산 이걸 헌법재판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또 송영길 대표 뭐라 했냐면 본인이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거는 예감했는가 봐요. 영장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너무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유창훈 판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유창훈 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판사님 세 분 있고요. 또 이게 증거가 워낙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 예상으로는 저는 영장 청구되면 결국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네, 사실 뭐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갖가지 설화들이 많아서 그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죠. 지난달 30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함세웅 신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많은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대가를 치고 있습니까, 이제. 자, 김영준 의원님. 네. 저 함세웅 신부가 올해 이제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42년생. 예, 함세웅 신부가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보면 당시에 문재인,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내부 총질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출판 기념회다 보니까 추 장관이 그만큼 해안이 있었다.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이낙연 총리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중 플레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데 추미애 장관만 그것을 깨뜨려 보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런 발언인데. 근데 사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추미애 장관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로 원로들이 우리 당을 올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 올바른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야말로 사태를 이렇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그 표현도 잘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또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또 최측근이시기도 하고 우리 민주사회의 어른이기도 한데 이분들의 영향력을 빗대어서 이렇게 출판 기념을 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21세기에 거듭나는데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다시 생각해야 되고 또 오늘 여기서 안 나옵니다만은 발언 중에서도 이미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발언까지 나오거든요. 그 아무리 원로이시고 연배가 높으시지만 저런 마이크 앞에서 저런 발언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좀 저희가 모아봤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해서 건방진 어린 X, 자 설치는 암컷이라고 한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요. 방울 달린 남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공청 쪽 관리 담당하는 이제 민주당에서 역할을 맡고 계시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천이나 이런 데서 벌점이나 네. 그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세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정치인이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국민에게 가 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불편해하면 당연하지만 총선을 임하는 데 있어서 성적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표는 국민들이 매기고 계시는 그 성적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는 이른바 이런 불편한 발언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는지 여부를 공천 과정 중에 하나의 그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이미 의견이 모아졌고요. 또 각각 예비 후보들에게는 서약서까지 받을 것입니다. 예. 뭐 부동산 비위 등등뿐만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는 그런 서약서까지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기록들이 말의 기록 또 글의 기록들이 다 SNS나 인터넷에 남아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발언했던 분들 많이 총선 받을 때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고 할 때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